안녕하세요. 비뇨학과 전문의 황진철입니다. 여름이 되면 진짜 비뇨학과도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요로결석인데요. 오늘 사실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저도 요로결석 환자였기 때문에 그 요로결석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는 정말 몸으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 같이 근무하시는 정석현 원장님 모시고 사실 요로결석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수술적인 치료에서는 거의 감히 제가 우리나라의 대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인데요. 오늘 모시고 요로결석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랜드비뇨기과 정석현 원장입니다. 우리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결석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결석 환자들의 치료의 방법과 환자를 안고 가면서 환자들의 너무 다양한 경로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을 좀 잘 아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직접적이지는 않다는 게 핵심이겠죠. 너무 아파요. 맞아요. 너무 아프고 막 토하고 아프고 막 요도 찌릿거리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극단적으로는 저도 이제 응급실에서 설명하고 위치 안내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멱살을 잡으면서 안 아프게 좀 먼저 해주고 설명해주면 안 되냐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예. 이렇게 아픈 요로결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저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처음인데 하여간에 그렇지님께서 안녕하세요. 요로결석 끔찍합니다. 자꾸 제 발에서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죠.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석현 원장님과 이 강의를 함께 하시다 보면 요로결석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요로결석의 치료는 흔히 이제 체외충격파라는 치료가 있는데 내시경 수술도 요즘에는 개원가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석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치료법이 하나만 있으면은 환자도 끌고 가기에도 부담이 되는데 두 가지의 치료법을 놓고 어떤 게 환자들한테 더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오늘 강의의 주제도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조금 강의안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임신부에서 고령자까지, 그러니까 정말 난이도 높은 환자들을 사실 정석현 원장의 치료는 약간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띄워주셔서 네. 부담이 되는데 한번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케이스 위주로 오늘 내시경 수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이란 신장, 요관, 방광이라는 곳에 돌이 생성이 됐고 그게 이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해서 통증, 감염, 신부전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이 되겠죠. 신장은 양쪽에 좌우에 이렇게 있고 소변이 모이는 방광이 있고 신장과 방광을 연결한 좁은 통로인 요관이 있는데 신장과 방광에서는 통증을 잘 유발하지는 않고요. 이 좁은 요로에 딱 걸리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신장의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흔히 환자분들한테 신장을 약간 정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액을 걸러서 여기서 부채꼴 모양으로 된 곳을 저는 이제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재흡수를 해서 혈액은 다시 깨끗하게 해서 순환을 시키고 찌꺼기들은 소변으로 함께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신유두, 레날 파필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깨끗한 분들은 내시경 사진이 좀 작긴 한데 이런 모양을 보이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석이 잘 생기는 부분, 한마디로 혈액을 걸렀는데 침전물 찌꺼기가 생기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초음파로 볼 때 지방질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돌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끼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약간 하얗게 보이는 돌가루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돌가루 같은 것들이 하나씩 빠지면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와 아니면은 이런 돌가루들이 중심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크게 이루면서 우리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게 바람이라든지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낙과가 되듯이 신장에 있는 돌도 여기서 크기가 작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실 때 배출이 되지만 크기가 커지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갑자기 하강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깨끗한 신장과 깨끗하지 않고 결석이 잘 재발하는 신장은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할 때 내진을 할 때 옆구리를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타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장이 척추뼈 양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이고 초음파를 볼 때는 누워서 보기도 하고 옆으로 보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신장의 위치 때문입니다. 배꼽과 등 뒤에 보면 약간 등 뒤쪽에 이렇게 있고요. 등 뒤에서 봤었을 때 우측은 간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와 있어서 3분의 1 정도는 갈비뼈에 가려져 있고요. 왼쪽은 좀 더 높아서 3분의 2 정도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려면은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은 횡격막이 팽창하면서 간을 누르고 신장이 갈비뼈 밑으로 싹 내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호흡에 의해서 보는 선생님도 있고 표준법은 없는데 일단은 신장은 이제 초음파를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결석 증상은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은 지금 표정이 맞습니다. 우리 황 원장님도 이런 표정으로 응급실을 가셨을 거고 저희 병원에서 시술이나 치료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다는 게 저는 더 가장 놀라운 사실인데 그만큼 자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죽겠다. 나는 빨리 통증을 치료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생기는 갑작스러운 통증이죠. 예기치 않고. 그리고 이제 신장이 붓게 되면 위장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오심, 구토, 헛배도 부르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돌이 하강을 하면서 긁히기 때문에 혈뇨가 보이고요. 돌이 이제 방광 가까운 쪽으로 내려오면은 배뇨통, 잔뇨감. 남성분들은 이런 증상이 또 전립선염 증상하고 비슷해서 저희들도 이제 전립선염인 줄 알고 치료를 했는데 알고 보니 결석인 분들도 간혹 있게 됩니다. 통증의 원인은 돌이 아무리 크더라도 신장과 방광에 있을 때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통증이 없습니다. 돌에 의한 그런 자극보다는 돌이 작은 돌이라도 이 좁은 요로의 진입부에 탁, 그러니까 와인잔에서 우리가 손잡이 있는 그 부위에 딱 걸리게 되면은 시간당 20에서 30cc, 많게는 50cc 정도의 소변이 빠져야 되는데 이 돌틈으로 빠지다가 결국은 풍선같이 팽창하다가 더 이상 팽창할 곳이 없으면은 신장이 경련을 합니다. 작은 돌은 그때의 압력으로 하강을 하거나 배출이 되고 큰 돌은 통증만 유발하죠. 그걸 이제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수신증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석이 완전 배출이 되고 수신증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통증이 아주 심했다가 또 수신증이 감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데 통증이 없다가 그래서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가려다가 택시 타고 병원에 왔는데 이제 없으니까 진료 안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빠진 것 같다고 했는데 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조금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아팠을 때 그때 밤에 아팠는데 제가 비뇨기과 의사니까 이제 요로결석인 걸 알겠는데요. 빠졌나? 그때 치료는 우리 병원에서 했죠.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판교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차를 못 타겠는 거예요. 계속 토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렇죠. 여기서 설명은 간단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거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한 2번, 3번 경험하게 되면은 자기 결석 재발한 것 같다고 이제 진단. 위치도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고 이번에는 작은 돌 같아라고 좀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증상이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변화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 그렇지라는 님께서 저는 재발이 너무 많이 와서 약간 전조 증상까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조 증상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네. 불안한 느낌. 그럼요. 그러니까 결석과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개원가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검사가 엑스레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좌측 신장과 우측 신장이 있는데 우리가 엑스레이로 검사할 수 있는 썼을 때 이제 돌이 이렇게 아주 크거나 이렇게 신장에 이렇게 박혀 있는 이렇게 돌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 보이는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 가스가 많거나 엑스레이상에서 한 40-50% 정도, 30-40% 정도는 엑스레이 비투과성이거나 가스에 가려져서 잘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하면은 혈뇨는 이제 돌이 하강하면서 유관적으로 환자분들이 알 수 있는 혈뇨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봤었을 때 적혈구의 개수로 알 수도 있고 돌가루들이 이렇게 보이는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 좋게 또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증을 확인하는 지표 초음파인데요. 이게 이제 정상 초음파는 까만 부분과 하얀 부분이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고 크기도 작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확대를 한 건 잘 보이게 한 건데 이렇게 까만 부분과 하얀 부분의 경계는 명확하지만 하얀 부분 안에 이렇게 소변이 차 있는 모습, 뭔가에 막혀 있어서 풍선같이 부풀어 있는 수신증이 이제 뭔가가 막혀 있다. 갑작스러운 발생은 어떤 혹보다는 결석일 가능성이 많다. 어디에 결석이 있겠네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초음파만 봐도 통증이 느껴집니다. 네네. 네. 이렇게 되면은 많이 아프시겠다. 예.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초음파 보는 사이에도 끙끙 앓는 분들도 있습니다. 3가지 검사로 결석이 잘 진단되면은 좋은데 이제 그게 위치가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요로조영술이라는 걸 씁니다. 말 그대로 조영제를 넣어서 소변이 내려가는 흐름을 보고요. 어디에 막혀 있으면은 이렇게 돌이 있는 부위를 특징적으로 한정할 수가 있고 단점은 우리가 조영제를 쓴다는 부담이 있지만 장점은 이렇게 보이면 돌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특징적으로 조영제의 길의 끝에 돌이 맺혀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쇠석술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검사. 이 검사까지도 개원이들이 많이 하고요. 이제 수술을 하거나 대학병원에서는 조영제 검사는 잘 하진 않습니다. 비조영 CT라고 해서 금식하진 않고 방사선 영상의 그 피폭량도 조금 줄일 수 있는 CT인데요. 한번 이렇게 기계에서 누워서 통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는 검사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뼈 모양으로 돌이 있으면은 특징적으로 보이게 돼서 돌 위치 크기 아주 작은 미세한 결석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누워서 돌에 충격을 줘서 깨는 파쇄술과 이렇게 내시경으로 하는 요로결석 수술이 있는데 개원인가에서는 거의 80~90% 이상이 체외 충격파를 하고 저희 병원도 체외 충격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단 잠깐만요, 네. 정 원장님. 사실 증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보고 소변 검사하고 뭐 신우조영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등등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자, 우리 미미니님께서 소변에서 피가 조금 보였는데 통증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요로결석일 수 있나요? 무증상 요로결석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0대 여성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뭐 드릴 말씀 많지만. 네. 이거 나중에 한번 지금 이야기를 지금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피가 보이는 경우가 이제 정확하게 요로결석인 사람들이 혈뇨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저 피가 정말 혈뇨인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혈뇨의 원인이 또 결석 말고도 혹이라든지 다른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통성 요로결석은 신장에 있는 경우에는 있지만 이제 신장에 있을 때는 돌의 위치 변화가 거의 없어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혈뇨가 있을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래서 저 경우는 아마 그때 증상에 맞춰서 아까 말한 그 3가지 검사, 엑스레이, 소변 검사, 초음파만 해도 결석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혹이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감별은 가능하니까 비뇨기과 방문해서 검사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로결석이라면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이죠. 저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혈뇨는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 병원 분위기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우리 저희가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님께서 예방하는 법을 질문하셨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 슬라이드 말미에 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쌍쌍바 누가 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얼마 전 요로결석 생겼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힘드셨죠? 예, 구토 나고 뭐 결석 좋습니다. 정 원장 어때요? 결석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결석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특징적인 차이는 있어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돌이 방광 가까운 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소변에 대한 증상. 여성분들은 꼭 오줌 솥에 방광염이라고 오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남성분들은 전립선염이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돌이 이제 위측에 있거나 막 하강하기 시작하는 시점. 아까 와인잔의 손잡이 모양이라고 했는데 깔때기 부분에 거기에 만약에 걸려 있다고 하면은 약간 소화 증상.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는 위장 소화 증상도 좀 심하고 통증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약간 근데 그 위치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막상 보면은 돌은 또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증상의 이제 차이가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저도 그때 돌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정말 무슨 요도염이나 전선염 걸린 것처럼 너무 괴롭더라고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입니다. 자, 일단 또 치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원가에서는 한 90% 정도는 파쇄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90%가 내시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그 치료법의 특징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치일충격파 세속술은 아까 같은 검사를 한 다음에 결석의 위치가 확인이 되면은 별도의 과정이나 이런 입원 필요 없이 바로 환자를 기계에 눕혀서 초점을 맞춘 후에 한 40-50분 정도 시술을 해서 통증이 좀 좋아지고 괜찮아지면 퇴원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간단하면서도 환자분들의 편한 증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원가에서는 90% 하는 이유는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 환자분들도 아주 과하지도 않고 돌에 대해서도 특징적으로 위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많이 하고 저희 병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간혹 결석이 1cm 이상 크거나 아니면은 돌이 여러 개가 줄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술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고요. 내시경 수술은 말 그대로 수술입니다. 어떤 입원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확정도 좀 해야 되고 수술 전날에 입원,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까지 2박 3일. 그래서 우리가 신장에 있는 경우는 전신 마취, 요관까지 있는 경우에는 척추 마취를 하고 2-3일 정도 입원하는 번거롭죠. 하지만 돌이 크기에 상관없이 직접 보고 꺼내고 제거하는 수술이니까 한 번의 시술로 80-90% 이상의 성공률도 있고 크기가 크다고 해도 레이저로 잘 분쇄를 해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능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은 입원이나 시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은 아니지만은 종병 2차 병원이나 개원가에서도 요관경이라는 내시경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할 수 있는 케이스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의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환자한테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도 잘 알아서 먼저 보호자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런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하고 먼저 물어보면은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환자 케이스 위주로 편하게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홍성님께서 이제 내시경 세상소로 들어가기 전에 체외 충격파 세속술, 사실 어떻게 보면 요로결석의 첫 관문일 수도 있는데요. 통증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시술 과정이나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저거는 이제 뭐 어느 비뇨기과에서 가더라도 결석에 의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은 시술은 하는 중 아니면은 하고 나서 시술 받고 나서 통증이 많이 개선됐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만약 근데 위치가 조금 잘 보이지 않거나 포커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돌이 워낙 큰 경우에는 분쇄가 잘 안 되고 오래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시술 후에도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비뇨기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돌의 위치나 크기, 모양, 생성 기간 뭐 이런 거에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네. 김홍성님, 이제 요관 내시경 직접 보면서 수술하니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 이제 내시경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관경화, 요관 절석술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요관을 보는 내시경을 요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관 절석술은 안에서 돌을 분쇄하거나 꺼내는 거라고 하고, 이 구멍은 우리가 이제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이 요관이라는 파이프를 타고 방광 안으로 나오는 아주 작습니다. 작은 구멍. 보통은 뭐 한 3-4mm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저것도 확장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확장이 되면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구멍을 통해서 소변이 나옵니다. 구멍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구멍이 작아도 액체라는 소변이 나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기 전에 유도관이라는 걸 놓고 유도관을 따라서 내시경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요관 안에 질문 주신 것처럼 돌을 직접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소변이 잘 빠지는데 아플까요?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돌이 잘 보이는 위치까지 저희가 올려서, 원래는 좁지만은 돌 뒤쪽은 확장이 돼서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 돌이 잘 도망가지 않게 이렇게 바스켓이라고 하는 돌을 잡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잡은 다음에 레이저나 어떤 걸로 분쇄를 해서 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을 마칩니다. 그러면 처음보다는 요관 내시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확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분들은 이 부분이 작은 돌이 걸릴 수 있으니까 풍선 확장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한 영상이지만은 내시경을 한 사진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관구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기 부위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유도관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럼 유도관이 저기에 들어가서 고정을 하고 내시경이 이제 저기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관으로 좁은 통로를 지나다가 보면은 이렇게 돌이 보입니다. 내시경을 하면서 이렇게 돌이 보이면은 이제 이게 돌을 찾거나 돌까지 가는 길이 수술의 한 50% 정도 건데, 저 정도에서 돌을 보면 의사들이 되게 안심을 하죠. 그리고 방금과 같이 뭔가 침전물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돌 때문에 막혔던 소변의 염증이나 침전물들이 이렇게 돌이 움직이면서 막혔던 것들이 쫙 나오는 영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돌이 잘 보이고 확정할 수 있는 곳까지 안전한 곳으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돌을 잡는 바스켓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잡고, 다행히 이 돌은 표면이 매끄럽고 돌은 오래돼서 단단해 보이지만 돌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식염소로 세척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꺼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편집한 게 없이 런타임으로 딱 했었을 때 한 2분 20초.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의 하부에 있는 요관이었는데,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별도의 입원 과정이나 어떤 마취가 필요 없이 요도 쪽에만 국소 마취만 해서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돌만 저 정도의 제거를 하는 과정만 감수한다 그러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요로결석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정 원장님은 뭐 여자 환자분 경우에는 저런 거는 그냥 수면 마취사에서 그냥 하시는 분이시니까 저게 네. 스페셜리스트니까 3분이지 사실 저것도 쉬운 케이스라고는 하기는 너무 대단합니다. 예. 가장 잘 되고 빠른 걸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하부 쪽에 있는 돌은 크지 않은 분들은 5분에서 한 10분 정도면은 되고, 그렇죠. 저거를 이제 수면 마취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되는 분들은 그냥 간단한 우리가 통증 치료나 국소 마취 하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밀가루만 끊자. 꼭 끊으시길 바랍니다. 돌이 밀가루. 요관을 꽉 막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너무 큰 통증이 생기겠죠. 수술하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요관은 정 원장님 지금 한 2분 3분 내에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부제가 이렇게 내시경은 이렇게 어렵지만 않고 개원가에서도 충분히 능히 시행할 수도 있고 하는 곳도 많으니까 우리가 임신부부터 고령까지라는 부제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임신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시경을 했던 케이스인데, 우리가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했었을 때 산모들의 추적 검사로 초음파를 많이 하고요. 이제 임신을 하면서 자궁이 늘어나고 확장이 되면서 배가 나오고, 그러면은 자궁 밑에 있는 방광이 눌러지게 돼 있습니다. 방광의 용적은 좁아지고 빈뇨, 긴박뇨가 생기면서 물만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신에 의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자궁이 방광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요관이나 이런 거가 압박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콩팥이 붓는 수신증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을 추적 검사하고 통증이 있을 때 신장 초음파를 봤는데 이렇게 신장이 부어있는 수신증이 있다고 했고, 산부인과 선생님은 양측의 수신증이 있고 소변에서 혈뇨가 나오는다, 결석의 과거력은 없는데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뢰를 주셔서 결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보냈고요. 23주 산모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니까 우측, 좌측 다 수신증이 있었는데, 좌측은 특징적으로 소변이 내려가는 우리가 신우요관 이행부라고 하고 아까 와인 손잡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뭔가가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작은, 우리가 한 3-4mm 정도의 쌀알 정도 크기의 결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설명을 하고, 저거는 우리가 이제 파쇄술 같은 거는 임신 중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거를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내시경으로 우리가 신장에 가까운 부위까지는 아까 같이
바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관 부목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임신부들의 결석과 수신증의 문제점은 어떤 통증이 생길 때 산모의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임신 유지에 악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체중도 좀 줄고 몸도 붓고 만삭에 다가올수록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결석이라는 시한폭탄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인 체유충격파 세속술은 신장 부분은 우리 태아하고도 좀 멀지만은 그래도 이걸 추천을 하지도 않거니와 하라고 해도 하는 산모는 거의 없습니다. 약도 잘 안 드시죠. 굶기지 않나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저것 진통제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데 약물도 그렇죠. 참, 타이레놀 말고는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요관구라고 하는 곳에 가깝게 하강하게 되면은 특별한 마취 없이 그렇게 제거가 가능하고, 만약에 결석이 너무 커서 제거보다는 우리가 통증에 대한 조절만 원한다 그러면은 부목이라는 시술을 넣어서 분만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와서 결석에 대한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부목 신장의 상부에 있었기 때문에 부목 설치술을 추천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요관구라고 하는 곳, 아까 작은 구멍에 돌이 이렇게 삐꼼하고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돌이 작기 때문에 쭉 흘러서 운 좋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거는 바로 제거가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내시경 넣어서 잘 부서지고, 이렇게 푸석푸석한 돌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돌 같은데 간단하게 끝나서 환자분, 그래서 오후 2시에, 제 기억으로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오셔서 부목 설치술을 설명을 드렸고 하려고 했는데 결석이 보여서 하강하고 오후 3시 반에 귀가하신 거예요. 어쨌든 임신부께서 요관 부목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돌이 이렇게 하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딱 내시경으로 꺼냈고, 오후 2시에 오신 여자 환자분께서 오후 3시 반에 귀가하셨어요. 그렇죠? 예. 다음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령 환자인데요. 이제 고령 환자는 어떤 살면서 어떤 근골격계 질환, 허리 이슈 등으로 이렇게 허리에 대한 수술을 이렇게 해서 핀 고정술을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간경화 이런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의 병력이 갖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CT를 찍어서 이제 확인하고 돌 위치가 여기 조영제가 맺히는 부분에 돌이 있는데 그 부위에는 어떤 우리가 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쇄술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내과에서는 내시경 수술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된 경우고요. 그래서 CT상에서 돌 위치 확인을 했고, 이분의 이제 문제점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고령 환자들은 다양한 질환으로 약물 복용이 많고요. 과거 이런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파쇄술을 하려고 하더라도 돌 위치가 수술 부위에 가깝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자세로 40-50분 동안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자꾸 움직이게 되면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세속술의 성공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에 의해서 요로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요로 감염의 증가가 되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기저질환 때문에 신부전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마취를 하고 나이와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바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수술법이 더 좋겠다. 그리고 크기가 크더라도 얼마든지 마취만 되면 통증이나 이런 건 못 느끼고 레이저로 분쇄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이렇게 확정을 바로 해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게 해서 수술을 잡고, 그 다음에 뭐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아까 진입하는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돌을 이렇게 딱 반갑게 보고 돌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걸 레이저로 분쇄를 해서 조각을 냅니다. 아주 산산조각이 나면은 작은 돌 조각들이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반이라든지 이렇게 돌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잘라서 돌 있는 원형을 또 그대로 꺼내면은 수술 시간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꺼낸 돌도 환자분들한테 보여주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냐라는 마음으로 또 보여주기도 하고, 저 돌을 보면서 시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또 꺼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큰 돌들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요로 감염이 좀 심했기 때문에 항생제를 바로 수술은 하지는 못했고요. 일주일 정도 항생제를 쓴 다음에 우리가 척추마취하게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특별한 후유증 없이 수술한 당일 귀가하신 분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고령이시고 간 경화도 있으셨고 허리 수술을 하셔가지고 자세도 안 나오는 그런 환자분을 하루 만에 수술하고 그날 당일 퇴원하셨어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대단하네. 아마 파쇄술을 시행하기는 좀 쉽지는 그렇죠. 않았을 네. 거고 자세 유지도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임신부와 고령 환자를 봤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내시경에 대해서 대학병원 진료 의뢰자입니다. 개인 병원에서도 파쇄술을 여러 번 하거나 파쇄술을 하려고 해도 이제 환자가 아까 같은 그런 이슈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의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 병원 비뇨기과에서 세석술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자세 유지가 안 돼서 통증 치료하고 그 다음 날도 포지션, 그러니까 자세를 잡았는데 시술하는 중간에 환자가 유지가 안 돼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내시경 수술을 받으라고 의뢰를 받았던 분입니다. 신장은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이렇게 수신증이 있고 통증은 꽤 심했고요. 돌은 이렇게 아래쪽에 2개가 걸려 있었는데 큰 돌 하나, 그 위쪽에 조그만 것까지 해서 2개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통증은 지속되는데 내시경 수술 전까지 통증에 대해서 파쇄술이 안 되니까 이제 약물로만 조절해야 된다는 문제점. 그 대학병원으로 의뢰가 되면은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수술 오후 2시 하겠습니다. 그런 병원은 거의 없고요. 네. 수술 진료 전에 검사한 후에 수술 날짜는 빨라도 1주, 길게는 뭐 3주 정도. 아니면은 뭐 2달 후에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수술을 다른 병원으로 가라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는 아니지만 환자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날짜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병원에 막상 날짜가 되더라도 수술 전에 입원을 하고 수술 후에 하루 이틀 정도의 경과를 보기는 2박 3일 정도의 입원 기간도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CT도 찍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검사 후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위치가 좋고 건강한 분들은 당일 아니면 다음 날까지 수술 확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료 9시에 이제 의뢰서를 가지고 오셨고 내시경을 해서 세 조각을 낸 다음에 분쇄를 해서 꺼냈고요. 이제 9시에 왔는데 금식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수술 당연히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오전 12시에 수술을 했고 오후 5시 반에 귀가하신 분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분도 운이 좀 좋게 돼서 이렇게 하신 분이고 된 분이죠. 그래서 돌이 이렇게 하나 둘 있었는데 깨끗하게 제거가 됐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 그리고 너무 훌륭하네요.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쇄술이 좀 어려운 분 케이스인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겨드랑이에 무슨 혹 때문에 대학병원 진료를 위해서 올라오셨고 때마침 서울에 친척 집에 왔는데 돌이 하강해서 통증이 아주 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유 충격파를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대학병원에서도 개인 병원으로 체유 충격파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 가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위치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조영제를 써야 되는데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돌의 위치를 확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초음파로 이렇게 돌을 본 다음에 수술을 조금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제점은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통증도 동반되고 하지만 시술 후에 돌이 다 빠졌는지 또 어떻게 다음 날에 시술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한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분들이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일부하고 해외 출장 가는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점이 좀 파쇄술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없어도 결석이 또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원에 있는 동안에 서울에 있는 치료를 하면서 이거 날짜 하루만 내면은 내시경을 좀 하자. 그리고 하고 나면은 연고지에 가서 또 확인 필요 없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자분한테 말씀드려서 수술로 진행을 했고요. 말 그대로 들어가서 보니까 돌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거를 레이저로 분쇄를 해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게 커 보이지만 막상 꺼내면은 이런 조각들의 일부 이렇게 돼서 안전하게 제거했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귀가하신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앞에 케이스들하고 다르게 저희가 내시경을 할 때 다양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내시경을 했었을 때 돌을 보면 되게 반갑고 고생한 돌을 또 해결을 하면서 환자분이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파쇄술은 그런 건 없어요. 약간 파쇄술은 하고 나면은 잘 빠지겠지 하고 5일이나 7일 후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돌이 또 남고 제가 깨는 거긴 하지만은 환자분이 그 돌이 다 안 빠졌는데 그동안 고생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는데 결석술은 이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일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은 하고 나서 다음 추적할 때 환자도 푸근하고 저도 표정이 아주 푸근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돌에 대한 이슈보다는 다른 이제 수술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되고 잔석이 남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진료 보기도 훨씬 좀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어떤 분들이 내시경이 더 좋을까요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좀 적어봤는데 한쪽 요관에 아까 세 번째 케이스인가 2개 정도가 그래서 만약에 돌이 있으면 여기를 세석하고 그날 또 위치로 올려서 세석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적용도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큰 돌을 분쇄를 하고 이 돌은 또 나중에 하강하는 거 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쪽에 2개가 있는 경우에는 1타 2피라고 하죠. 한번 들어가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세석술이 잘 되는 분도 있지만은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서너 번씩 여러 번 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돌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3, 4주 정도 어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전에 세석술로 고생하신 분들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고 나서 파쇄술이 통증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하루 이틀 후에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통증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민감해서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 원하시거나 감염이나 신기능 저하 있는 분들은 파쇄를 했었을 때 우리가 요로 감염에 의한 쇼크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항생제 치료하고 수술하고 결석 치료를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질문들에 더해서 요로결석에서 흔히 올라오는 것들인데 아까 사운드가 안 나갈 때 집게 같은 걸 딱 짚는다고 했었는데 우리 제주도 푸른밤님께서 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요관으로 들어갈 때 안 아픈가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내시경이 이제 마취가 된 상태에서는 어떤 기구가 들어가도 환자는 못 느끼고요. 이제 국소 마취만 했었을 때는 딱딱한 경성 요관경보다는 연성은 아프지는 않고 내시경이 들어가더라도 원래 워낙 결석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내시경으로 들어가는 더 작은 가늘고 작은 레이저라든지 집게 바스켓은 혹시 통증이나 이런 거는 별로 못 느낍니다. 네네,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날에서님께서 이제 원장님 병원에서는 뭐 빨리 이렇게 그건 이제 사실 진단만 잘 된다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좀 하여간에 뭐 워낙 잘하시는 원장님이시니까 네. 예. 다음 질문들 한번 볼까요? 뭐 한 번 걸리면 잘 생기는데 뭐 또 탄산음료나 커피는 어떤지 뭐 등등에 대해서요. 이런 문제들은 한번 이제 가족력, 유전적 요인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형제분들 중에 이제 더 물어보면은 그 위쪽 조부까지도 좀 여쭤보긴 하는데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물을 잘 마신다고 해도 아까 처음에 사진에서 보면은 신장에 가루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루들이 엉겨붙어서 결정화되는 과정 전에 물을 많이 마신 분들은 그 가루들로 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만 없다면은 시기만 잘 조절하면은 재발의 확률은 좀 떨어지고 카페인, 말차, 녹차, 에너지 드링크에도 카페인이 좀 들어있고 탄산음료에는 이제 칼슘 성분을 이제 딱 굳게 만드는 인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인도 저도 이제 커피를 꽤 좋아하는 편이지만은 2잔 정도.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는 너무 과하게 집에 캔으로 쌓아놓지 말고 탄산은 음식에 어울리게 필요할 때만 뭐 이런 정도의 시기는 안내해드리고요. 어렵지 않는 내시경인데 개인 병원과 일부 종병에서 시행에서는 왜 체외 충격파만 시행할까요? 근데 저희도 원장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은 저것도 하면서 진료도 보고 수술도 하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저 이제 수술방에 갇혀 있는 내시경 기구들이나 저런 세팅하는 것들이 개인 병원에서 혼자 하시는 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금전적인 것도 있고 인력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래서 이제 파쇄술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도 하고 두세 번 했는데도 전혀 위치 변화나 크기 변화가 없으면은 내시경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네. 예,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밀가루만 끊자. 피디님 위에 좀 질문 조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렇지님께서 이제 예방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정 원장님. 네네네. 좀 부탁 좀 드릴까요? 네. 다음, 그러니까 지금 요 질문들에서 보시면은 일단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입니다. 결석의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고. 갑자기 제가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좀 창피하긴 하네요. 정 원장님이죠. 네, 마라톤 매니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석의 재발은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는 시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애매함이 없고 추상적인 것도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달리면서 전진하면 결과가 나오는 참으로 명쾌하고 순수한 운동이라고 미국 마라톤 선수 빌 로저스가 말씀하셨는데 결석에 대한 재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항상 통증이 있어서 식이 잘 조절하세요 하면 이해하지만은 막상 아프지가 않으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 식이로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고염식, 인스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멀리하고 신경을 쓰면은 재발 없이 건강한 신장 기능을 유지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내시경도 아닌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지님께서 예방하는 법, 적절한 수분 섭취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염식을 멀리하자인데요. 핵심은요. 밀가루만 끊자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량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송에서나 어떤 선생님들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수분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많이 마시는 기준은 나이와 체중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의 한 30%, 체중의 한 3%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kg인 분들은 하루에 2.4리터 정도의 소변량이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내가 2.4리터의 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한 60%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음식에서 오는 수분 섭취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했었을 때 한 1리터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한 1.2리터에서 3리터 정도는 음식에서 오고 그 이상 1리터 정도 이상의 수분 섭취만 하면 기본인데 이제 운동량, 체중, 체질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석 환자분들한테 이제 물 많이 드시나요? 하고 이제 뭘 조사하듯이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물 많이 먹어요 하는 분들보다는 500cc 생수통을 딱 이렇게 이건 좀 작은 건데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하면은 하나를 자신 있게 드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커피인데요. 커피는 많이 마신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시기에 대해서만 좀 조절을 하면은 충분히 또 조절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자기의 그 땀량이나 음식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리터 이상이면은 충분하고요. 남성분들은 조금 다르지만 운동량에 따라지만 그래도 1.5리터 정도 저는 너무 많이 마셔서 빈뇨, 긴박뇨, 비뇨기과를 가야 되거나 야간뇨가 생긴다면은 그건 좀 과도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1에서 1.5리터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왕구이님께서 재발이 잦은데 집에서 이제 소변보다 결석이 나온 모양입니다. 성분 의뢰가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결석을 성분 의뢰를 하면은 어떤 성분이 나옵니다. 이제 칼슘 성분이 많이 나오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질문에서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요로결석 환자에서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되나요인데 어떤 이제 결석 성분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많이 먹어서 돌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고염식에 의해서 칼슘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한 조절을 할 때 성분 분석을 해서 칼슘, 인산, 수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지고 오면 분석은 가능하고 칼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칼슘 섭취는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 사실 여름철이 되면 아주 요로결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요로결석, 특히 내시경적 수술 치료에 정말 대가 스페셜리스트를 모시고 오늘 저희가 좀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 케이스로는 아주 간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노하우, 어떤 경험의 축적치가 될 거란 말입니다. 아까 정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요로결석 치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다. 예방이죠. 그렇죠? 예방이다. 가급적 비뇨기과 의사를 안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네요. 네네. 예, 오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물 섭취로 따진다면 1에서 1.5리터 정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건강한 요로결석 없는 그런 여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아니 진짜 슬라이드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고 걸렸던 분들을 다시 진료실에 1, 2년 후에 보면은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일단 그러지 저희야 뭐 진료를 보고 하는 것들은 병원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아파서 오는 경우보다는 다른 걸로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생방송이 약간 끊겨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